안녕하세요. 황희진입니다. 챕터 6 매개변수 공면과 공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챕터 5까지 배운 내용에서 3차원 물체를 표현할 때 폴리곤 메쉬를 사용했습니다. 폴리곤 메쉬를 사용할 때의 단점은 해상도가 낮을 때 메쉬 육각선이 쉽게 보이게 되고, 해상도를 높여서 이 단점을 해결할 때에는 메쉬에 대한 처리 속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개변수 함수를 이용해서 공면을 정의하는 것인데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공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베지어 공면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베지어 공면을 알기 위해서는 베지어 곡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선분입니다. 선분은 챕터 3에서 배운 내용으로 광선은 시작점과 방향 벡터를 사용해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x, y, z 전부 따로 표현이 되고 t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t는 0 이상의 값을 가지는데 t가 0일 때는 시작점과 일치합니다. t의 값이 커질수록 점점 벡터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챕터 3에서 배웠던 광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었고요. 밑에 사진은 두 점을 잇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양 끝점 P0와 P1을 잇는 선분입니다. 시작점은 P0이고 방향 벡터는 당연히 P1-P0가 되겠죠. 이를 매개변수 T를 이용한 방정식으로 표현하려면 PT는 P0 플러스 T, P1 P0, 이것을 이제 P0와 P의 개수를 정리하면 1-T P0 플러스 T P1이 됩니다. 이 식에서 각각 x, y, z를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식을 갖게 됩니다. 선분은 그 두 점의 선형 보관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시작점이 P0이고 끝점이 P1인 선분은 PT는 1-T의 P0 플러스 T P1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후술할 내용이지만 n차 베지어 방정식은 n 플러스 1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t의 범위는 이제 0과 1 사이로, t가 0일 때는 P0가 되고 t가 1일 때는 P1이 됩니다. 각각의 가중치의 합으로 좌표가 정해지는데, 나눠진 가중치들은 이웃하지 않은 점, t는 P1의 가중치 되고 P0는 1-T 가중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웃하지 않은 점의 가중치에 비례합니다. 즉,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두 점의 선형 보관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이제 선에 대한 선형 보관으로 선분을 정의한 것입니다. 곡선은 3개 이상의 컨트롤 포인트로 선형 보관 과정을 재기적으로 반복해서 매개변수 곡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드카스텔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만드신 수학자 폴 드카스텔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차 베지어 곡선은 2 플러스 1개, 즉 3개의 컨트롤 포인트로 정의되는데, 2개의 끝점은 지나게 되고 가운데의 점, 끝점이 아닌 P1은 지나지 않게 됩니다. 컨트롤 포인트 3개로 선형 보관을 재기적으로 반복하는데, P0와 P1을 선형 보관해서 P10가 만들어지고, P1과 P2를 선형 보관해서 P11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P10와 P11을 다시 선형 보관해서 P20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20의 자치가 곡선이 되게 됩니다. P20는 여기 시계에 써 있는데, P20는 1-T의 제곱 P0 플러스 2T 1-T P1 플러스 T제곱 P2로 이제 T에 대한 2차 베지어 곡선 방정식이 정의됩니다. 2차 매개변수 방정식부터 곡선으로 정의되고, 이는 컨트롤 포인트 3개인 2차 베지어 곡선이라고 합니다.
3차 배지어 곡선은 컨트롤 포인트 3 플러스 1개로 컨트롤 포인트 4개로 정의되고 양 끝점인 P0와 P3를 지나게 되며 P1과 P2는 지나지 않습니다. 즉 P1과 P2는 곡선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또한 P0와 P1의 선형보간, P1과 P2의 선형보간, P2와 P3의 선형보간으로 1차적으로 선형보간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제기해서 2차적으로 이 둘끼리 선형보간해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이것들에 다시 선형보간으로 이루어져서 P3제로가 정의되고 P3제로의 자치를 따라가는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P3는 1-t의 세제곱 P0 플러스 3t 1-t의 제곱 P1 플러스 3 곱하기 t의 제곱 1-t P2 플러스 t의 세제곱 P로 정의됩니다. 드카스텔조 알고리즘은 고차 배지어 곡선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4차 배지어 곡선의 경우에는 4 플러스 1개인 즉 5개 컨트롤 포인터를 사용해서 정의됩니다. 그런데 4차 이상의 배지어 곡선에서는 뒤틀린 모양이 만들어지고 2차 배지어 곡선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3차 배지어 곡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각 배지어 곡선의 개수를 부호하는 방식인 번스타인 다양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차 배지어 곡선은 n 플러스 1개 컨트롤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번스타인 다양식은 이와 같은데 이것은 이 n과 i는 n개 중에 i개를 선택하는 조합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n은 2, i는 1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구해보면 t의 1제곱 1-t 2-1 그래서 n이 2일 때 p1은 즉 2 곱하기 그래서 2t 1-t 이 식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i가 1인 즉 P1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컨트롤 포인트의 좌표값이 같아도 순서가 다르면 다른 곡선을 생성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ABCD 순서대로 컨트롤 포인트를 갖게 되면 양 끝점인 A와 D만 지나가고 B와 C는 곡선을 당기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서를 A, B, D, C로 두게 되면 A와 C만 지나가고 B와 D는 곡선을 당기는 역할을 해서 두 좌표가 같아도 다른 곡선이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배지어 곡선들의 점들은 테셀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곡선으로 이어붙이게 됩니다. 화면에 배지어 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t의 모든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t의 값을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해당하는 곡선상의 점을 계산한 후 선분으로 이어서 곡선을 출력하게 됩니다. 즉 점을 찍고 점들끼리 곡선을 잇게 되면은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진은 컨트롤 포인터가 4개이기 때문에 3차 배지어 곡선입니다. 이 그림은 앞핀 변환을 언제 적용하는지에 따른 효율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위의 그림은 테셀레이션 과정을 먼저 해서 앞핀 변환을 적용할 정점이 더 비교적 많은 경우이고 밑에 그림은 먼저 각각의 앞핀 변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앞핀 변환을 먼저 하고 테셀레이션을 적용한 사진인데 앞핀 변환을 먼저 해서 앞핀 변환을 적용할 정점이 작아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밋곡선인데요. 허밋곡선은 배지어 곡선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여 얻은 식으로 배지어 곡선을 양 끝점과 양 끝점의 접선 벡터만을 이용하여 배지어 곡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3차 배지어 곡선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함수는 매개곡선에 대한 접선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에 먼저 0을 대입하면 P3에 대한 V0 즉 P0에 대한 접선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2는 3의 P1 P0입니다. 그리고 또 T에 1을 대입해서 P3에 대한 접선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2는 3, 그리고 P3 P2입니다. 이 식을 다시 각각 정리하면은 P1은 P0 플러스 3분의 1 V0, P2는 P3 마이너스 3분의 V3로 이렇게 P1과 P2를 이 식으로 바꿔서 배지어 곡선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각각 배지어 곡선이 있던 자리에 대입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대입하고 이걸 대입하면은 양끝점과 양끝점의 접선 벡터만을 이용해서 배지어 곡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지어 곡선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이를 허밋곡선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배지어 곡선과 허밋곡선은 최대 2개의 변곡점을 갖기 때문에 이제 물결무늬 같은 것은 한 개의 곡선만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밋곡선들을 이어서 붙여서 표현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4개의 허밋곡선이 이어진 스플라인입니다. 이 스플라인은 인접한 허밋곡선은 만나는 점에서 접선 벡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접선 벡터를 공유해야 되고 여기서 공유해야 되고 여기서 공유해야 됩니다. 즉 배지어 곡선을 미분한 식들이 각 만나는 점에서 같은 접선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밑에 그림은 캔멀롬 스플라인인데 QI의 접선 벡터는 QI-1, QI 플러스 1을 연결한 벡터와 평행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6.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